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해줘. 네. 효과가 탁월한 세 가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3대 식물. 먼저 약속의 대표적인 효능을 짚어보면서 양용작용을 하는 성분에 대한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반갑습니다.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MC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우술에 대해서 방송을 내보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방송 올려줘서 고맙다. 뭐 한약재 이제 더 알고 싶어요. 수많은 한약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우리는 바람에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한약재에 대한 모든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들의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한약재 올바로 알고 올바로 복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의 주제는 바로 약쑥입니다. 빠밤! 약쑥. 야, 쑥 하면 또 우리가 이 건강에 좋다 했는데 이 약쑥이 한약재였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쑥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또 정보를 알려주실 두 분, 설명 요정, 성분 요정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설명 요정 한의사 김진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약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각오 한마디 해주신다면? 파이팅! 이제 화이팅이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지 성분 요정 우리 양의학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지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또 해주셔야죠. 오늘의 각오는요? 저도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해줘. 네,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쑥하면 당연히 뭐 김지수 원장님도 그렇고 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떡이 생각나. 그렇습니다. 다 쑥떡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진짜 한동안 이게 방송에서 약쑥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저 기억납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러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게 약쑥이냐 이러면서 막 캐러 다니고 아마도 그 민간요법 뭐 아니면 인터넷 검색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약쑥을 막 드시고 뭐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 방송의 목적이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어디에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막 드시고 뭐 많이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또 약속은 어떤 한약재고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효능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약쑥 뭡니까? 원장님.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쑥은 네. 마늘이나 당근과 더불어서 성인병 예방 효과가 탁월한 세 가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3대 식물. 3대 식물이 네. 마늘, 쑥은 알았는데 당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군요. 네. 마늘, 당근, 쑥 이게 성인병에 좋은 3대 식물로 알려져 있군요. 그리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쑥이 네.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건 알죠. 우리가 당근이시나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쑥떡 많이 먹거나 마늘 많이 먹으면 너 요즘 인간 되려고 그러냐? 네. 막 이러면서 우리가 놀리거나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아주 오래전부터 쑥을 건강식품으로 먹어왔는데 네. 당군 신화에서 보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웅녀도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만에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쑥을 먹어야 그 정도로 사람이 이제, 됩니다. 네, 좋다 이 네. 얘기고요. 예, 동의보감에 따르면 쑥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위장과 간장, 신장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차가워서 생기는 복통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쑥은 일단은 따뜻한 성질의 약초군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 한약재로 사용할 때 애엽이라고 불리는데 네. 지혈작용이나 억균작용, 그다음에 진해 거담작용, 기관지 이완 작용, 그리고 또 수면 시간을 연장해주는 작용에서 효능을 보입니다. 네, 요거 말은 뭐 우리가 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혈작용이라는 거는 피를 멈추게 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억균작용은 당연히 뭐 균, 세균을 억제해준다.
진해 거담 저거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뭐죠? 뭐 기침을 멈춰주고 목에 네. 뭐 이제 뭐 가래가 끼거나 이런 것들을 네. 제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게 기관지 이완 작용과 통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겠네요. 네. 그 다음에 수면 시간을 연장해 주는 작용이 있네요. 예, 안정 작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따 김지수 원장님께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저도 그렇고 진짜 잠을 잘 못 자고 수면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꾸 2시간 자다가 깨고 3시간 자다가 깨고 이런데 요 또 약속에 이런 효능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 약속을 이 김진호 원장님께서는 처방하실 때 어떻게 처방을 해주고 계신가요? 예, 한약재로 사용할 때 약수, 뭐 애엽인데 바닷가에서 나오는 쑥을 약용 부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바닷가에서. 예, 특히 강화산을 최상품으로 취급을 하는데 네. MC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또 강화도에 가가지고 또 쑥을 무조건 찾아 갑니다. 헤매시면 무조건 갑니다. 쑥을 찾아 헤매시면 곤란합니다. 대부분 우린 한의원에서는 애엽이라고 이 이름을 하지만 네. 약숙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하실 테니 약숙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약숙의 효능은 크게 안태, 개울, 난자궁, 온경지혈, 뭐 산안지통 이제 말이 어렵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개입을 당연히 합니다. 네. 자, 안태는 무슨 뜻인가요? 예. 약속의 효능 중에. 임신부들의 그 태아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저게 그렇죠. 뭔가 편안할 안 그리고 네. 태자가 저게 이제 태아할 때 그 예, 태자군요. 예, 예. 오, 그런데 효능이 있고 개울은 뭐 우리 개울을 건너간다. 막혀 있는 네. 그쵸 개울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네. 막혀 있는 기운을 풀어주는 거. 보통 이제 막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우라통이 난다. 우라통이 오. 치밀고 그런 것들을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네. 되시고 그리고 난자궁,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출혈을 멈추게 해주고 네. 뭐 뒤에 산안지통은 뭐 한문을 잘 아실 테니까 차가운 네. 것을 흐트러뜨려서 통증을 없애준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약속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조금 더 이로운 약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네. 이유는 불임이나 난임이나 뭐 생리통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환자가 내원을 하는 경우 네. 상담하고 처방받고 치료를 할 때 대부분 약숙이 들어간 처방을 받고 네. 뭐 이제 뜸을 할 때도 쑥으로 만든 뜸을 하고 이렇게 쑥과 관련된 치료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약속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요. 예, 자세하게 살펴보면 약숙은 온경지혈 작용이 있어서 자궁과 하복부가 허약하고 특히 차가워져서 생기는 자궁출혈이나 임신 네. 중 출혈, 코피 등의 지혈에 사용을 합니다. 오, 커피 평소에 좀 자주 나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좋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제 코 파서 생기는 거 말고요. 예. 그거 커피하고는 다른 커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난자궁, 산안지통, 개울작용 말이 네. 어렵습니다만 네. 복부가 차가워져서 생기는 통증, 뭐 네. 생리불순, 생리통, 냉대하 등의 아주 유효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 예, 그리고 제습지양 기능이 있는데 네. 이것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피부 진균 등의 발육을 억제하기 때문에 습진이나 피부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에 약숙을 끓여서 환부를 세척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관지 쪽에도 뭐 좋다고 예.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진해 거담 작용이 있어가지고 네. 기관지 평활근 이완 작용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주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져서 이제 내년 봄 바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남들 오기 전에 강화도를 먼저 가서 쑥을 잔뜩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 찾아가서 원장님 요거를 제가 딱 아까 말한 효능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쑥을 캐왔으니까 약으로 한 첩 해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범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범법자를 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약을 해드리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한의원에서 쓸 수 있는 한약재와 이제 슈퍼나 네. 우리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용약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의원에서 약용으로 사용하는 약재는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관능 검사나 정밀 검사, 네. 유해물질 검사 등 아주 수십 가지의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한의원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검증된 약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약재는 그냥 먹어서 괜찮다. 괜찮은 그 정도로 이제 허가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한의원에서
그냥 뭐 약속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그냥 구매해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식약처에서 검사를 받은 정밀 검사를 받은 그런 또 약제를 한약제로 쓰는군요. 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 식약제들도 유통되는 과정에 따라서 네. 관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중금속이나 인체에 유해한 잔존 성분을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하고 구매처를 잘 따져보고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렇게나 가서 따가지고 드시는 것보다는 네. 좀 더 검증된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한약재가 있고 식약재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약재는 정확하게 식약처 등등에서 정확한 검증을 받은 그런 한약재고, 식약재는 아무래도 이런 검사를 완전히 철저하게 거치진 않았지만 그냥 식품으로는 어느 정도 써도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약숙 도대체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걸까요? 우리 성분 요정이신 김지수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약숙의 대표적인 효능을 짚어보면서 약용작용을 하는 성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약숙하면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는 쑥에 다량의 섬유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유질은 장의 연동운동과 점액 분비 활동에도 도움을 줘서 배변장애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량의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연동운동과 점액분비, 뭐 잘 모르겠지만 배변 장애에 아주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요? 또 쑥에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쑥 특유의 독특한 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향이 바로 이 성분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네올은 염증과 통증 경감에 효과가 있고 네. 멸균 작용, 해독 작용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뭔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균 같은 거를 이렇게 탁 막아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희 어릴 때 무릎 다치고 하면은 그렇죠. 친구가 맞아요. 쑥을 빻아가지고. 그런 게 그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네. 그거 물에 빻아서 붙여본 정도면 최소한 앞에가 7. 네. 그리고 또 쑥에는 어떤 성분이 네, 들어있나요? 마지막으로 쑥은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서 네. 간 기능 개선과 대사 촉진에도 도움을 주고 네. 탄닌 성분은 과산화지질 생성을 억제해서 세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왜 곰이,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이 쑥과 마늘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알게 되겠네요. 이제 왜 사람이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저는 이제 쑥을 그냥 많이 무척대고 많이 먹으면 그냥 몸에 다 좋은 건가요? 염증 다 없어지고 뭐 몸에 안 좋은 균 다 죽고 그냥 쑥만 막 이만큼 먹으면 되겠네요? 예, 뭐 음식으로 이렇게 특정 계절에 조금 먹는 거는 괜찮지만 뭐든지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쑥은 주위에서 아주 구하기가 쉬운 편이고 네. 실제 봄철이 되면 쑥캐러 우리 할머니들이 네네. 네, 비닐봉지 하나 들고 네. 이렇게 많이들 다니시거든요. 네. 네, 산과 들로 가서 네. 채취한 뭐 쑥을 가지고 차를 끓여 마시기도 하고 엑스제를 내서 뭐 네. 다량으로 복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몸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열이 많은 상태인데 쑥을 많이 먹게 되면서 얼굴이 마치 술 먹은 것처럼 우리 MC님 술 안 드셨지만 네네네. 약간 붉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열이 좀 있으시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약쑥이 독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쑥은 성분 자체가 맵고 시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약쑥이 독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또한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고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배기가스나 산성비 등의 영향을 들에 있는 풀들이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특히 이 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보면 많이 봐요. 그 시골길 예. 이런 데 보면 바로 옆에 뭐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실 실제로 많이 채취를 하고 캐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어. 시장에서 많이 팔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길에서 막 캔 쑥에는 중금속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 경우에는 좋다고 먹었는데 네. 중금속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인증받은 검증된 유통을 거친 약쑥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쑥이 그런 어떤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고 효능이 좋다고 해도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네요, 김지수 원장님. 네. 아무리 좋은 약도 네. 사람에 따라 거부 반응 혹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또 있을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 병원에서도 특정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기 전에 약물 알러지 테스트를 하는데요. 이게 모든 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슬은 관절에 좋다, 뭐 약속은 또 지금 어디에 좋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모든 분들에게 모두 다 공통적으로 효능이 있고 그게 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지 그렇게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정확하게 알고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약속에 대해서 정말 또 유익한 시간. 이제 벌써 우리가 우슬 정복했고요. 약속 정복했습니다. 두 분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하시고요. 다음에도 또 화이팅 하시면서 나오셔서 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약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약재 이제는 알고 먹자. 여러분 알고 먹어야 우리 몸에 더 건강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